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를 소화하고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이에 반응한 것입니다. 과연 파급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지 시장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및 채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둔화 흐름이 확인되며 투자 심리는 다소 보수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지난주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했지만 9월에 10만 8천 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6%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비농업 고용은 10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연방정부 셧다운과 정부 일자리 감소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일부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신규 고용 둔화 흐름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흐름도 힘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10월 소매 판매는 5개월 내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고용과 소비라는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 동시에 둔화되는 신호는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성장 속도는 모두 둔화됐습니다. 1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2.9로 6개월 내 최저치, 제조업 PMI 역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9월 이후 정규직이 크게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미국 고용의 양은 일정 부분 유지되지만 질은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겉으로 보이는 고용 수치보다 경기 둔화 신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물가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하지만 증시에는 중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에는 우호적입니다.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여 연준이 금리 정책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높여줍니다. 다만 유가 하락의 원인이 수요 둔화라면 경기 둔화 신호일 수 있어 자산 시장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스위스 블록의 펀더멘털 인덱스는 조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다시 안정되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추세에도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FP는 현물 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 간 비트코인 이동 흐름을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IFP가 강하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로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레버리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 추격 매수 동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공격보다는 관망, 레버리지보다는 현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IFP 반등과 현물 거래량 증가, 스테이블 코인 유입 동반 세 가지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인 126K 이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일부 기업 주가는 M&AV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우려했던 강제 매도 징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 조정 국면에서도 구조적인 수급이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000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인 상어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근 7일 사이 5만 4천 개 늘어난 357만 5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약 30% 조정 이후 중형 투자자와 일부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1만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들의 매도 압력은 이어지고 있어 단기 하방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의 평균 매입 단가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방어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선별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ETF 자금도 순유출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조정은 매도로 이어지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추가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 당시 8만 달러 초반 구간에서 풋옵션 수요가 급증하며 방어적 해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불확실성의 정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내재 변동성은 여전히 과거 저변동성 구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 분석입니다. 바이낸스 CVD의 파이어 차트상으로 85K에 강하게 매수세가 형성되며 가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 84K에도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VD 상으로 갈색 고래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보라색 고래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의 반등은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어제 이후로 음수 영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기관 수요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 상승 추세선과 22평선을 넘어서지 못하며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변곡점을 넘지 못한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이 포착되어야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RSI는 역시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MACD는 데드크로스 직전의 국면입니다. 반등할지 데드크로스로 전환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고용 둔화 신호가 확인되는 가운데 연말 특유의 유동성 축소, 포지션 정리, 레버리지 축소가 겹치며 나타난 구조적 소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물 주도의 패닉 셀링이 아닌 파생 시장의 위험 축소와 청산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11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정규직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 질적 둔화가 분명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물가 압력을 낮춰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지지하는 양면적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남은 물가 및 소비 지표를 통해 침체냐, 연착륙이냐를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장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가격 구조와 수급의 균형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지키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엇을 회복하면 추세가 살아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방어 구간이 유지되는 한 현재 흐름은 구조적 하락보다는 변동성 속 손바뀜과 레버리지 정리 국면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의미 있는 추세 회복은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거래량 회복, 스테이블 코인 유입, 리스크 프리미엄 완화가 동반될 때 가능해집니다. 유동성이 따라오지 않는 반등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온체인 측면에서도 신규 자본 유입 속도는 둔화됐지만 장기 보유자 중심의 수급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변동성에 흔들리고 있으나 핵심 주체들은 이 구간을 탈출이 아닌 재정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가격 반응이 더딜 수는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체질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전략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 극대화보다 리스크 관리와 조건부 대응이 우선입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DCA 기반 분할 접근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둘째, 추가 조정 시에는 한 번에 베팅하기보다 구간을 나눠 계획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반대로 핵심 저항 회복과 유동성 개선이 확인될 경우에 알트코인으로의 비중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동성이 얇은 국면에서는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늦게 반응하고 상승 지속성도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트 비중 확대는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회복이 확인된 이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바이낸스 설립자 자오창펑은 사이클을 끝까지 견뎌낸 이들은 늘 이런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변동성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다음 국면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익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흔들리는 구간을 견뎌낸 인내에서 나옵니다. 시간의 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